네, 안녕하십니까. 중원평정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의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령의 계산식을 이해하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극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사실 국민연금 수령자가 벌써 지난 연말로 540만 명이 넘어섰어요. 국민연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10%가 벌써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 고령 베이비 세대가 은퇴를 하면 점점 수령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수령의 계산식을 이해하고 준비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의 식을 보면 이거 보시다시피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내용을 천천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여기서 2.4, 1.8, 1.5, 뭐 1.485, 1.2 이렇게 나오는 숫자 있죠. 이게 뭐냐면 계산식에서 상수입니다. 상수란 뭐냐면은 소득 대체율을 계산식에 맞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소득 대체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조금 뒤에 다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A값이 있고 B값이 있어요. A값은 가입자 전체 평균입니다. 그리고 B값은 자신의 불입한 기준 소득입니다. 그래서 A값 플러스 B값을 해서 평균해서 준다는 기본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P1, P2, B 뭐 있는데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구간별로 그 기간 월수를 감안해서 계산한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 뒤에 1 플러스 0.05N 이건 뭐냐면 20년을 기본적으로 1로 보고 20년 넘는 기간은 1년에 0.05, 5%씩 이제 추가되는 식으로 계산이 돼요. 여기에는 N이 월수기 때문에 12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40년이 지나면 소득 대체율에 맞도록 그렇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득 대체율은 2.4에서 1.2로 계속 낮아져서 2028년이 되면 1.2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소득 대체율은 40%가 됩니다. 40%가 되고, 연금 A는 연금 수급점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준 기준 소득 월액입니다. 그리고 P는 보면 P1, P2, P3 해가지고 2008년부터는 계속 1년에 0.5%씩 낮아져서 2028년에 최종적으로 낮아지는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1년치 연금액이 되고 거기서 다시 12를 나누면 월 수령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소득 대체율 및 비례 상수를 보면 이게 보면 88년도 98년까지 88년이 국민연금 도입 처음으로 됐잖아요. 98년까지가 그때는 소득 대체율 70% 적용했어요. 그리고 99년에서 2007년까지는 60%. 그리고 2008년에는 50%, 그래서 매년 0.5%씩 낮아져서 2028년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40% 낮아집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연금 수령액 산식은 이런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감안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산식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나타냈으면 A 플러스 B, 가입자 전체 플러스 내 거 해서 소득 대체율을 상수를 곱하고, 그리고 구간별 가입 월수를 전체 가입 월수 분해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1 플러스 0.05, 20년 넣는 기간에, 그렇죠? 그럼 20년 안 되면 물론 보다 적어지는 구조입니다만, 이렇게 계산해서 전체 대해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연금 수령액이 나오는 겁니다.
임금 수령액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빚값이 있잖아요. 빚값. 본인의 거. 본인의 빚값은 가입 기간 중 연소득 월액을 재평가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전에 가입했는 걸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가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환산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이 국민연금은 여기 보면 소득 월액 상한이 있죠. 이 상한이 뭐냐면 가장 적은 금액을 얼마 금년도 기준으로 33만 원, 상한은 524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근로자들이 연봉으로 따서 6,300만 원이 넘어서면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최고 등급으로 불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도 보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그 내용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에 따른 월 수령연금 예시를 보면 제가 일단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 가입자 평균은 100만 원 잡고 그 다음 빚값도 100만 원. 일단 대체율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50%를 했을 때 50%면 상수가 1.5가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연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A값 플러스 B값 다음에 200이죠. 200에서 1.5를 더하면은 300이잖아요. 300에서 12를 나누면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소득자가 월 25만 원을 받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25%죠. 그게 20년 기준이 25%니까 40년 기준에만 50만 원이 되고 5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 50%.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현실에 맞게 예시 2에서 보겠습니다. A값을 그러면 250만 원으로 하고 왜냐하면은 가입자 전체 평균이 253만 9천 원 정도 되니까 250만 원 보고 B값은 500만 원. 왜냐하면 소득이 6,300만 원 넘어서면 전부 다 최고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B값이 500만 원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웬만한 직장, 좀 괜찮은 직장이라면. 그리고 가입시 그러면 30년 가입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88년도 가입하고 이러되면 지금 현재 퇴직하는 사람들은 거의 30만 원 넘어서요. 그러니까 30년 가입을 보면 30년이 되기 때문에 예시도 그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입 기간은 평균 소득 대체율은 옛날에는 1.8에서 1.5 쭉쭉 내려가는데 뭐 과거 부분도 있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1.5라 가정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 플러스 B값 500만 원 다 750에서 1.5를 곱하고 여기서 10년이 30년이면 20년에서 10년이 넘잖아요. 그럼 0.05 곱하기 15니까 1.5를 더해서 곱하면 월 140만 6천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40만 6천원이 나오는데 물론 B값이 더 많아지면 더 많죠.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더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A값은 수령 직전 3년을 봅니다. 3년 뒤에 보는 사람 지금부터 자기가 받는 기간에 소급해서 3년치 그걸 평균해서 받는 거고 B값은 자기가 가입 기간 전체 불입했던 금액을 환산해서 기준 소득 월액을 정해요. 이런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나의 국민연금을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자기 기준 소득 월액이 조회가 됩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건 인증서를 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2028년에 최종 40%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2021년 기준에 적용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기본연금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적용되는 상수는 1.305입니다. 1.305.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3.5%인데 이건 이제 2028년도 계속 낮아져서 최종 40% 간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A값 있죠?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은 지금 현재 253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중위 기준 소득 월에 100만 원. 이거 뭐냐면
임의가입, 전업주부가 임의가입하는 경우라든가 일직장 퇴직 후 60세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추가로 해서 임의로 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임의 계속가입하는 경우는 기준소득 월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불입하라. 100만원 곱하기 9%는 9만원,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9만원 이상은 불입을 하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임의 계속가입 하려면 100만원 이상, 9만원 이상 넣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양가족 배우자는 26만 3천원 년, 자녀 부모는 17만 5천원입니다. 정해지면 그 한 달 동안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액 산식으로 이해해서 수령을 그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봤지만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고 본인의 빚값을 늘려야 돼요. 우리가 국민연금 재테크를 얘기하지만은 본인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입 기간 늘리고 본인의 기여금을 극대화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가입 기간을 그러면 늘리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반환 일시금, 조건이 안 돼가 반환 일시금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안 되는 거. 반환 일시금을 받는 거를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하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걸 반환하는 거. 그래서 기간을 늘리잖아요. 기간을 복원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추가 납부. 중간중간 내가 뭐 납부 예외자로 돼서 소득이 없는 기간 납부 예외자가 되잖아요. 안 냈을 때 그거를 추가 납부해서 기간을 늘리는 경우. 그러면 뭐 퇴직 후에 이미 계속가입, 60대 때까지 계속가입해서 기간을 늘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일단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인 기여금 비율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 국민연금은 자신의 신고소득의 9%예요. 정해져 있어요. 더 넣으라 해도 안 됩니다. 사실 이미 이거는 사회보험이고 강제보험이에요. 그런데 단지 임의계속가입 또는 임의가입일 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은 만큼 그만큼 혜택이 많아지는 거죠요. 그러니까 임의 계속 가입 기간 중에 불이백을 많이 넣으면 빚값도 늘어납니다. 그런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래 그림처럼 여기 보면 그러면 문제는 내 빚값, 내 기준소득월이 전체 평균하고 어떠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가입자 평균은 수직이고 수평이고 그 다음에 기준소득 월액이 쭉 늘어나는 경우 가입자 평균을 넘어서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보면 가입자 평균을 넘어서가 점점 늘어나죠. 우측으로 갈수록. 이런 경우는 자신이 기준소득 월액을 빚값을 높여내더라도 비례적으로 연금이 늘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A+B로 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자신의 기준소득 월액이 B값보다 A값보다 적은 경우, 그러면 이 좌측으로 갈수록 적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게 자신이 넣은 것보다 빨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소득 월액보다 적은 사람은 길수록 더 넣어야 돼요. 더 넣어야 돼요. 그러면 기간만 늘리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알면은 이제 어떻게 이미 계속 가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어느 정도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가입 기간 중에서 최고 소득자도 예를 들어가 최고 소득자 같으면 국민연금 한 45만 넣어야 됩니다만 퇴직하고 10만 원, 9만 원만 넣어도 될 걸 45만 원 넣으면 손해냐? 물론 이게 지금 국민연금 자체는 받는 금액보다 주는 금액이 많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등급자라도 이미 계속 가입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제 그런 구조예요. 적금보다는 사실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이미 계속 가입을 그러면 사실 사람들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얼마를 넣어야 될 것인가 많은데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도해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입자가 25년 동안 기준소득 월액을 500만 원 했어요. 국민연금 고소 로그인에 조회하면 자기 기준소득 월액이 500만 원 조회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국민연금을 타려면 60세까지 한 5년이 남아서, 아니면 탈 때까지는 계속 넣을 수 있으니까 5년이 자기가 이미 계속 가입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을 넣는다 쳐봅시다. 그럼 한 달에 9만 원이죠. 9만 원 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25년은 500만 원이고 5년은 100만 원이 돼요. 그래 되면은 30년 전체 풀로 계산할 때 450만 원의 계산으로 떨어져 버려요. 10% 정도. 그러면 기간은 분명히 25년이 늘어서 5년 늘어서 30년 넣는데 기준소득 월액이 500에서 450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가입기간 늘어난 효과를 기준소득이 줄어들면서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소득이 줄어들어 가입기간이 늘어난 효과를 잠식하는 거를 잠식하고 연금 증가액이 적어진다는 거,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가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불이백은 많게 가입기간은 길게 하면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예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불문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가입기간 늘리려면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는 거. 그 다음에 납부 예외 기간 중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거. 추납. 이것도 10년이 한도예요.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 또는 이미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거. 이런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불이백을 늘리는 그는 이미 계속 가입 또는 이미 가입 기간 중에 불이백을 가급적이 많게 하는 거죠. 다른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간에는 소득의 9%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가입 기간 중에 그렇게 연금액을 더 많이 넣어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탈 것인지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계속 가입하고 가입기간을 연금 수령액을 연기했을 때 얼마나 더 타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